저는 순정낭독을 6개월 동안 진행하게 된 시스는 유영진이라고 하고요. 지난달에는 이영주 시인의 시로 낭독회를 아주 성황리에 마쳤어요. 두 번을 했는데 두 번 다 참여자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낭독회에 와서 은혜 받고 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낭독회는 거의 간증회와 부흥회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면서 그때 되게 즐겁게 낭독회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달에 은혜 받고 가신 분들이 다시 오셨고, 몇 분은 계속 아마 끝날 때까지 참여하실 것 같아요. 예. 몇 분 얼굴도 다 있고 그러네요. 그러면 오늘 낭독회 하기 전에 우리 아람누리 도서관에서 준비된 연주가 있어요. 하프 연주를 하는 학생인데, 예, 이유진 학생이에요. 예, 박수로 먼저. 예. 이유진 학생이 오늘 연주할 연주곡은요, 예카테리나 아돌프나 발터키네 그 작곡가 이름이래요. 그리고 연주곡은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의 주제에 의한 환상곡이래요. 한 8분 정도 되는 연주곡인데요. 너무 아까 전에 조율을만 들었어도 막 감동이 막 오더라고요. 그러면 연주 청해 듣고 낭독을 위한 마음을 다시 한번.
연주를 막 듣고 나니까 저번 주에는 뒤에 하프 연주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앞에서 들으니까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오늘의 시인인 안현미 시인의 시가 굉장히 물기어린 시거든요. 읽다 보면은 너무 막 젖어드는 그런 시인데 오늘 선곡해 오신 그 곡하고 너무 시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연애 시로 하나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안현미 시인의 시집들은 다 읽고 오셨죠. 저희 순정낭독의 룰은 시집을 다 읽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읽고 오신 시집 중에 한 편 정도는 나는 낭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오셔야 되는 마음이 안 먹어져도 오면은 먹게 해드리는 그런 낭독회입니다. 제가 오프닝 곡 차이코프스키의 예브게니 오네긴의 주제에 의한 환상곡 그걸 들으면서 아까 준비할 때
이제 선정한 시예요. 제목이 신뢰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집인 이별의 재구성에 있어요. 저희는 시집을 경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경전 68페이지. 신뢰악. 봄이 오는 쪽으로 빨래를 널어둔다. 살림이라는 말을 풍선껌처럼 불어본다. 옛날에 나는 까만 겨울이었지. 산동네에 살던, 고아는 아니었지만 고아 같았던, 실패하고 얼어 죽기엔 충분한 그런 무서운 말들도 봄이 오는 쪽으로 널어둔다. 음악이 흐른다. 빨래가 마른다. 옛날에 나는 엄마를 쪽쪽 빨아먹었지. 미모사 향기가 나던, 연두라는 말을 아끼던, 가볍고 환해지기엔 충분한, 살림이라는 말을 빨고 또 빨아 봄이 오는 쪽으로 널어두던. 끝입니다. 근데 이게 낭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지난번에 이영주 시인 낭독회를 위해서 제가 또 많은 시를 이영주 시인의 낭독을 했었거든요. 눈으로 보는 거랑 제가 입으로 소리내서 낭독을 하는 거랑 또 누군가의 음성을 통해서 낭독한 걸 들은 거랑 이 세 가지가 다 느낌이 달라요. 네, 그래서 저의 실력 어떠셨나요? 박수가 없어가지고 좋았는지 싫었는지. 아니요, 억지로 저는 이렇게 박수도 막 강요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 오신 안현미 시인의 시를 꼭 읽고 싶어서 오신 새로운 분들도 계시고 한데, 지난달에는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중적으로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오른쪽부터 선생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성함하고 혹시 하고 계시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를 어떻게 왔다거나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안현미 시인의 시 중에 뭘 낭독하겠다 제목 얘기하시고 시 하나 낭독을 해주시는 걸 이렇게 바로 시작해도 되죠, 다이렉트로? 그냥 여기서 앉아서 하면 안 돼. 그럼 녹음이 안 돼요. 제가 이거 계속 갖고 네? 떨릴 것 같아. 떨리는 게 목적이에요. 저 떨리게 하려고. 떨려야지 낭독이 목소리가 좋아지더라고요.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예, 거기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하재숙입니다. 저 여기 주엽동에 살아요. 가까운데. 근데 사실 여기 아람 누리는 몇 년 전부터 안방 드나들도 사실 드나들고 있었어요. 이 아람누리 도서관이 저희 집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고, 길 건너 호수공원은 저희 정원이라고 생각하고 일산을 못 떠나고 여기 이 동네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몇 년 전에 낭독회로의 초대라고 시인 김소연 씨가 진행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한 몇 년에 걸쳐서 방학 1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빼고는 한 7분 정도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개근상 타도록 아주 열심히 나와서 그분들의, 그러니까 소위 그 생방송을 지켜보는 그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인지 사실 저 시를 쓴 지 한 1, 2년 됐어요. 그 낭독으로의 초대 이후에 시를 쓰시게 된 거예요? 네. 그 용기를 얻었죠. 그 조금 문학으로의 미련이 있었는데, 뭐 우리나라 여러분 다 청소년 시절에 앓는 병 중에 하나지만 그 문학으로의 그 문학 청년의 꿈을 그냥 그러고 있다가 어쨌든 몇 년 전에 무슨 계기로 나도 한번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미술을 했는데 내가 내 스스로 착각인지 몰라도 뭔가 이렇게 치유되는 듯한 느낌? 미술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쾌감을 많이 느꼈어요. 시 쓰기에서. 네, 시 쓰기에서 야, 이거다 싶은데 시 쓰시는 분들이 보면 정말 우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 매력에 시 쓰는 사람들도 다 그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사실 하다 보니까 이제 전통시나 그런 여러 어르신들이 선배들이 썼던 시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시인들 혹은 뭐 미래파 여러 시인들이 쓰는 그 잘 모르겠는 시를 읽을 때마다 어떤 그 자괴감이 일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시인들이 쓰는 시를 조금 쫓아다니면서 좀 보고 듣고 해보자 해서 뭐 사실 저 연희촌에 좀 나갔었어요. 아, 연희문학 창작촌이요? 네, 아, 그래서 거기 어, 매니저로 계셨었는데 근데 안현미 시인이. 그때는 안현미 선생님이라는 걸 모르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안현미 선생님이 이번에 지난 봄에 그만두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적으로 본 거는 뭐 여러 편이 있지만 꽤 봤다고 봅니다만 제목이 비행기였던가 그 날아가는 그 비행기를 보면서 그 멀어져간 자기 사랑일까 뭐 그런 걸 표현하신 것 같은 그게 제목은 생각 안 나요? 네네 그 오늘 그 실 낭독하실 거예요? 시키시면 그거를 하겠습니다. 아니, 낭독을 하실 건데요. 그 제목이 뭔지. 제목이 뭔지 생각 떴다 비행기. 그런 거? 그거 같아요. 이렇게 그런 시가 있긴 네. 하거든요. 제목이 글씨 제목이라도 아셔야 되는데 저 글씨 뭔지 알 제목이- 것 같은데 저도 막 생각이 안 나네요. 제목이 혹시 여기서 돌발 그 비행기가 짧죠? 나오는 예. 시를 아시는 그건 최근 시인데 최근 시인가요? 최근 시지? 사랑 2.0 그거 최근 시. 맞다 2.0 그거예요. 그거요? 예. 오 뭔가 맞추신 분한테 상금을 드려요. 김태형 씨인가요? 김태형 씨가 맞춘 걸로 안현미 씨에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씨가 지난번에 바람의 각도 쓴 그분 아니에요? 아 시인 김태형 씨가 아, 있는데 저분도 김태형 씨래요. 예. 예. 어중간한 제 소개를 마치고 이 시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사랑 2.0 옥상 장독대 위 산당화 산당화 위 안테나 위 뭉게구름 위 비행기 떴다 비행기 우리 비행기 그해 내 마음의 가장 높은 봄을 지나 아득히 날아가던 너라는 비행기.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기 참여자분들이 계속 들어오시네요. 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예. 여기까지만 듣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채은이 씨 맞죠? 채은이 씨 제가 이름을 아는 이유는요 다른 자리에서 한번 뵌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길 또 신청을 하신 거예요. 네, 진짜 우연히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이라고 하고요. 최근엔 도서관을 잘 안 오다가 정말 오려고 했나 봐요.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에 갑자기 책 빌릴게 해서 왔는데 이렇게 보는데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딱 보는데 유영진 시인의 순정 낭독. 그때 하셨던 말씀도 생각나고 사실 녹음할 거라는 얘기를 그 전에 하셨는데 정말 녹음할 줄은 몰랐어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람누리 도서관에서 시집을 빌렸거든요. 아, 네. 아람누리 도서관에서 다 이렇게 복권으로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낭독을 위해서. 네. 사실 안현미 시인 시를 모르겠어요. 그 전에 만나봤을지는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문장에서 시베다를 계속 받아요. 거기서 시베다, 예. 거짓말을 타전하다가 나왔었어요. 안현미 시인 직접 낭독한 시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맞아요. 그때 되게 그러니까 오기 전에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와서 앉으니까 생각이 나는 그 시가 거예요. 예. 예. 그 그러면? 시를 읽을 건 아니고요. 아 그래? 좋은 시가 너무 많은데요. 어렵네요. 한숨. 네,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시를 읽게 될 줄이야.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던 시가 많았어요. 저는 곰곰. 네, 첫 시집이죠. 예, 거기에 실패는 실패라는 시를 읽을게요. 네. 첫 시집이고요. 곰곰의 몇 페이지죠? 64페이지. 실패라는 실패. 퇴근길 청량리 종점행 지하철에서 발음이 뭉개진 어떤 산에 바늘이 들어있는 실패를 불쑥 들이민다.
사내는 자신의 발음처럼 뭉개진 5개의 손가락을 가졌다. 1,000원짜리 한 장을 지불하고 산 실패. 어쩌면 사내는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뭉개진 생을 팔고 싶었을지도 모른다고 사창가를 지나며 중얼거린다. 통유리창 마네킹 같은 어린 창녀아이. 몇 개의 실패를 팔고 싶으세요? 저는 대충 빨리 늙어도 괜찮거든요. 하는 얼굴로 내 손안에 있는 실패를 본다. 너는 내 실패도 받아주고 싶은 거니? 어째서? 패를 잘못 뽑아든 어린 창녀아이와 홍등 아래 마주보고 서서 서로의 실패를 감아준다. 실패엔 나와 발음이 뭉개진 사내와 어린 창녀아이의 엉킨 실타래 같은 꿈이 감긴다. 색색깔의 실패. 사내는 뭉개진 5개의 손가락으로 실패를 팔고 어린 창녀아이는 바늘을 집어삼킨 얼굴로 실패를 살고 나는 곰곰이 실패라는 실패를 바느질한다. 오, 떨려. 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를 이렇게 낭독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손발이 오글거리는 오징어가 되는 그런 기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막상 또 해보시면 본인이 할 때는 오징어가 됐는지 뭔지 모르고 막 하시게 돼요. 그러면 다음 작품 성함 말씀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연승이라고 하고요. 저 앞에 두 분께서 하시는데 그 떨리는 거 아마 누구나 다 아실 텐데, 저는 지금 가정주부인데 제가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한글을 모르시는 문해자들을 이제 그 할머니들을 가리키는 그런 거를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한글을 배우고 나서 뭘 하고 싶으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저한테 배우시는 분이 한 12분 되시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나는 내 얘기를 글로 써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많으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마음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구나 이런 걸 느꼈고, 제가 안현미 시인 이분이 한다는 거를 우연히 저도 이렇게 무슨 신문에서 잠깐 본 거예요. 동네 신문에서. 그 제가 이제 전화를 했더니 고향신문인가 그거에 실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아직 오픈을 안 한 상황이라고 저한테 그 여기 안내해 주시는 분이 친절하게 그 웹사이트 상에서 해야 되니까 아이디고 뭐 다 등록을 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등록해놨다가 제가 그 오픈하는 날 1번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저한테 칭찬을 해주시면서 안현미 시인의 시를 제가 좋아하게 된 이유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게 표현이 되나, 그러니까 표현을 할 수가 없었던 건데 이분은 너무 제 마음을 딱 집어서 표현을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너무 많이 닮았구나 그냥 마음이. 그래서 제가 꼭 보고 싶었던 분이 그 안현미 시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거짓말을 대조하다, 아니 거짓말을 타전하다. 곰곰에 있는 시네요. 네네, 그게 14쪽에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을 타전하다. 여상을 졸업하고 더듬이가 긴 곤충들과 아현동 산동네에서 살았다. 고아는 아니었지만 고아 같았다. 사무원으로 산다는 건 한 달치의 방과 한 달치의 쌀이었다. 그렇게 꽃다운 청춘을 팔면서 살았다. 꽃다운 청춘을 팔면서도 슬프지 않았다. 가끔 대학생이 된 친구들을 만나면 말을 더듬었지만 등록금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던 날들은 이미 과거였다. 고아는 아니었지만 고아 같았다. 비키니 옷장에서 더듬이가 긴 곤충들이 출몰할 때도 말을 더듬었다. 일요일엔 산아래 아현동 시장에서 혼자 순댓국밥을 먹었다. 순댓국밥 아주머니는 왜 혼자냐고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래서 고마웠다. 고아는 아니었지만 고아 같았다. 여상을 졸업하고 높은 빌딩으로 출근했지만 높은 건 내가 아니었다.
높은 건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꽃다운 청춘을 바쳤다. 억울하진 않았다. 불 꺼진 방에서 더듬이가 긴 곤충들이 나 대신 잘 살고 있었다. 빛을 싫어하는 것 빼곤 더듬이가 긴 곤충들은 나와 비슷했다. 가족은 아니었지만 가족 같았다. 불 꺼진 방 번개탄을 피울 때마다 눈이 시렸다. 가끔 70년대처럼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고 싶었지만 더듬이가 긴 곤충들이 내 이마를 더듬었다. 우우우. 가족은 아니었지만 가족 같았다. 꽃다운 청춘이었지만 벌레 같았다. 벌레가 된 사내를 아연돈 헌 책방에서 만난 건 생에 꼭 한 번이 있다는 행운 같았다. 그 후로 나는 더듬이가 긴 곤충들과 진짜 가족이 되었다. 꽃다운 청춘을 바쳐 벌레가 되었다. 불 꺼진 방에서 우우우 거짓말을 타전하기 시작했다. 더듬 거짓말 같은 시를. 제가 이 낭독회를 준비하면서 그냥 불쑥불쑥 이렇게 자기소개해 주세요, 낭독을 해주세요 그러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례하고 폭력적일 수 있거든요. 준비가 안 되신 분한테는. 근데도 지난달에도 느꼈지만 그래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무례한 요구에 순순히 응하시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저 같으면은 안 할 것 같은, 내가 마음 먹지도 않았는데 왜 해요? 막 이럴 것 같은데 다들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예. 선생님 성함이요? 근데 신청 안 하셨죠? 신청은 안 하시고 오신 분들이 지금 한 대여섯 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안현미 씨는 혹시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신청자는 일단 예약자는 15명이라고. 네, 이렇게 신청도 안 하시고 막 오시고요. 오늘 오신 선생님들한테 잠깐 소개. 일산에 사는 윤선이에요. 네. 오늘 낭독하시고 싶은 시. 네. 네. 세 번째 시집이네요. 네, 저는 이 안현미 시인의 시를요, 네. 블로그하고 카페에서 많이 봤어요. 많이 네. 봤는데 이 안현미 시인을 떠올리면 태백이 떠올라요. 네. 태백 출신이고, 맞아요. 네. 그리고 좀 뭐랄까 굴곡이 많았던 유년 시절부터 그런 부분들이 참 시로 그래도 참 잘 표현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내간체를 거기 블로그에서 보면서 참 제가 절절하게 이거를 읽고 필사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내간체를 몇 페이지죠? 네, 53쪽 53. 내간체. 결혼 후 한 계절이 지났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었고 제가 믿고 싶었던 행복을 얼음처럼 입에 물고 있습니다. 너무 서둘러 시집 왔나 생각해 봅니다. 입안이 얼얼하고 간혹 어린 엄마였던 언니가 너무 사무칩니다. 삶의 비애를 적확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닐 테지만 나를 보아 너무 서둘지 않아도 나쁘진 않았을 텐데 어리고 영민한 여자가 현모양처가 되기란 동서남북 이 천지지간에서 얼마나 얼얼해야 하는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싶었던 행복을 얼음처럼 입에 물고 너도 곧 엄마가 되겠구나. 무구하게 당도할 누군가의 기원이 되겠구나. 여러 계절이 흘렀으나 나는 오늘도 여러 개의 얼음을 사용했고 아무도 몰래 여러 개의 울음을 얼렸지만 그 안에 국화꽃잎을 넣었더니 하루 종일 이마 위에 국화향이 가득하였다. 그 향을 써 보낸다. 그저 얼얼하다 삶이. 시마다 다 이렇게 이야기가 다 있는 시들인데 저는 안현미 씨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지 지금 17년째 되고, 근데 그러니까 학교 동문이었어요. 같은 과에서 시를 시작을 했던 친한 언니고, 그리고 그때는 안현미 시인이 어린 엄마였거든요.
굉장히 빨리 시집을 가서 이 시에 나온 게 거의 자전시. 그래서 그 얼얼한 삶을 17년 동안 쭉 봐왔기 때문에 참 마음에 와닿는 시였어요. 그 옆에 참가하신 학생이신가요? 모르고 왔어요? 그래도 자기소개부터. 네. 네. 이별의 재구성이라는 시집에 있는 네. 신뢰약이라는 시 이렇게. 아, 그거 제가 오프닝에 읽었던 시예요. 근데 네. 막 시작할 때 늦게 오셨죠? 네. 그러면 그냥 읽으세요. 봄이 오는 쪽으로 빨래를 널어둔다. 살림이라는 말을 풍선껌처럼 불어본다. 옛날에 나는 까만 겨울이었지. 산동네에서 살던 고아는 아니었지만 고아 같았던. 실패하고 얼어 죽긴 충분한 그런 무서운 말들도 봄이 오는 쪽으로 널어둔다. 음악이 흐른다. 빨래가 마른다. 옛날에 나는 엄마를 쪽쪽 빨아먹었지. 미모사 향기가 나던 연두라는 말을 아끼던. 가볍고 환해지기엔 충분한 살림이라는 말을 빨고 또 빨아 봄이 오는 쪽으로 널어두던. 막 다른 말 시킬까봐 두려워서 막 도망가시는. 그 옆에 계신 분은 김여름 바리스타 선생님인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이 낭독회 6개월 동안 저희 커피를 후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김여름 선생님이 준비하신 커피는 브라질 라인하라는 원두에. 네. 그리고 커피의 제목은 그 젤솜이나 영화 아시죠? 그 길이라는 제목의 시 같은. 오늘 안현민 시인의 시집에 어울리는 콩이라고 골라오신 거예요. 김여름 선생님은 6개월 동안 참가를 하시기 때문에 의사를 물어본 다음에 그래도 안현민 시인 좋아해서 한번 하셔야 되지 않아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뵙고 또 이번에도 뵙는 분들 많아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커피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요. 나름 시인과 아니면 시와 비슷한 커피를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뭐 그렇게 깊은 뜻은 없어요.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고요. 그냥 즐기시면서 저희가 이제 낭독회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걸로 준비했으니까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저만 느끼는지 알았더니 다들 비슷하신가 봐요. 안현미 씨 시를 읽으면서 너무 뒤에 안현미 씨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조금 마음이 아프고 1회에 이어 제가 눈물을 쏟으면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희가 1회 네. 오프닝에 눈물을 쏟아주셨던 분이 있어서 낭독자가 눈물을 쏟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또 너무 제가 그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미루어 짐작하는 것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안현미 씨를 빼고 시를 보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좀 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진 않았지만 그거를 좀 빼고 본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었었고요. 네, 근데 제가 얘기를 덧붙이자면 이렇게 시를 낭독하다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 건 시인이 보여서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 시인에 투사된 나의 어떤 감정, 나의 경험 그것 때문에 울컥하는 것 같아요. 그때 첫 시간에 안지은 양이 눈물을 순정하게 흘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저는 했는데 그 친구도 개인적인 자기 생각이 나서 그 시에서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안현미 네. 시인이 그게 보이다가 내가 그래서 왜 생각해보니까 이러지? 하지만 다 이런 언제나 힘들었던 삶이 누군가에는 다 다 있었겠지. 나도 어쨌든 겪었던 일이 그래도 이 사람은 이렇게 시를 표현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요. 이런 시인의 엄마의 모습, 시인의 모습, 생활인의 모습 이런 것들 다 아울러서 볼 수 있는 시를 하나 골라봤어요. 비슷할지 모르겠는데요. 사랑은 어느 날 술이 된다 26페이지에 있는 시입니다. 정치적인 시. 정치적인 시. 우리는 선천적으로 두 개의 음악을 가지고 있다. 들숨과 날숨. 낮에는 돈 벌고 밤에는 시 쓴다. 운에는 울고 율에는 웃자. 그리하여 실천으로 우리의 운율은 울음이 되고 웃음이 되고 종래에는 음악이 되고 시가 되고 밥이 되고 법이 되고 사랑이 된다. 음파
우리는 숨쉬자, 기억하자, 실천하자. 후천적으로 조작되고 오염되기 이전 우리들의 최초의 들숨과 날숨으로 실천적으로 실전적으로 정치하게. 옆에서 느꼈는데 울컥 네, 울컥하시네. 제가 이번에 이 세 번째 시집 안현미 시집이 나오고서 창비에서 인터뷰가 요청이 있어가지고 안현미 씨는 인터뷰를 했어요. 물론 인터뷰할 것까지 없는 너무 잘하는 분이긴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물어보고 하면서 쓴 글이 있는데 그게 창비 그 인터넷 블로그 창문이라는 사이트에 실려 있거든요. 7월 그러니까 웹진 같은 형태인데 거기에 제가 이 시의 어떤 한 구절을 이렇게 인용한 게 있는데 안현미 씨는 웃으면서 우는 사람이고 울면서 웃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웃고 있어도 울고 있는 것 같고 울고 있어도 웃는 것 같은 사람. 왜 그럴까? 그 사람은 선천적으로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다 보면 웃고 있으나 눈물이 난다 그런 순간 많잖아요. 그게 다 누구에게나 있는 건데 이 시인은 그걸 굉장히 쓰다듬고 계속 안아주고 보듬으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이런 시를 쓰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웃음소리가 얼마나 호방하고 호탕한지 몰라요. 듣고 있으면 진짜 너무 유쾌하고 다른 사람 말에 리액션 진짜 잘해주는 사람. 진짜? 그러면서 막 까르르 웃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시가 더 슬프게 느껴지는 그런 면이 있죠. 옆에 최새롬양. 아까 전에 저한테 이름을 말해주고 가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새롬이라고 합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궁금. 저는 놀고 있고요. 너무 좋다. 네, 합정에서 왔어요. 좀 멀리서 왔는데 옆에 계신 오늘 처음 만난 분이에요? 아니에요. 소개받고 왔어요. 최재- 알려주셔가지고 최재림 씨가 전도에서 오신 거예요? 네네 너무 좋다고. 네. 그래서 저도 역시 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멀리 왔습니다. 네, 아주 저희는 전도까지 하는 그런 낭독회입니다. 또 뭘 말하면 되죠? 네, 어떤 시를 하실 건지 그 왜 좋아서 했는지 말씀해 주셔도. 저는 이별의 재구성에 있는 시간들이라는 시를 읽고 싶은데요. 원래는 와유라는 시를 읽고 싶었는데 네, 그 시.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여러 번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연습했는데 읽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 와유라는 시는요. 네. 제가 서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아는 분이. 근데 그 서예 글씨로 이 시를 작품으로 쓰셨어요.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작품이 되게 어울리는 그 시간들 몇 페이지에 있죠? 32쪽에 있습니다. 32쪽에. 시간들. 침묵에 대하여 묻는 아이에게 가장 아름다운 대답은 침묵이다. 시간에 대하여도 그렇다. 태백산으로 말라 죽은 나무들을 보러 갔던 여름이 있었지요. 그때 앞서 걷던 당신의 뒷모습을 보면서 당신만큼 나이가 들면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그 나이만큼 되어 시간은 내게 당신 같은 사람이 되었냐고 묻고 있습니다. 나는 대답을 할 수 없어 말라 죽은 나무 옆에서 말라 죽어가는 나무를 쳐다보기만 합니다. 그러는 사이 바람은 안개를 부려놓았고 열리고 걸음을 걸어가도 당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따라갔으나 나의 시간은 그곳에 당도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은 수수께끼 당신에 대하여 묻는 내게 가장 아름다운 대답인 당신을 침묵과 함께 놓아두고 죽은 시간. 열리고 걸음을 더 걸어와 다시 말라 죽은 나무들을 보러 태백에 왔습니다. 한때 간곡하게 나이기를 바랐던 사랑은 인간의 일이었지만 그 사랑이 죽어서도 나무인 것은 시간들의 일이었습니다.
역시 이렇게 끌고 올 만한 친구분이었네요. 최재림 씨. 네. 나와주세요. 저 최재림 씨는요, 지난달부터 오셨는데 낭독을 진짜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낭독도 되게 잘하시고. 사랑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좀 민망해서 저번에. 사랑 뺄게요, 그럼. 저는 고향 시민이고요. 최재림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이 2회째 참석인데요. 저는 세 번째 시. 세 번째 시집에서 너무나 읽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특히 맨 끝에 있는 시인의 말도 왠지 한번 읽어보고 싶고 세월호 참사를 보고 쓴 말인 거고 안현미 시인 시들을 세 시집 이번에 다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제 자기 고백적인 시들 이렇게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것들 많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정치적인 시들이 또 있는데 그 중에서 솔직한 제목으로 정치적인 시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24쪽이고요. 정치적인 시가 똑같은 제목이 아까 그것도 있고 몇 피? 24쪽이요. 24쪽이요. 이거는 최근에 4대강이 죽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큰빛 이끼벌레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제 삽질 쿠폰을 이렇게 발행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시. 신대륙에서 베껴온 시간을 들고 한 사내가 막 입장한다. 사내는 입장과 동시에 샴페인을 터뜨리고 사내의 무리들은 어른인지 어린지인지 삽질 쿠폰, 사은 쿠폰, 제휴 쿠폰, 기념일 쿠폰, 쿠폰. 상점들은 온갖 할인 쿠폰이 들어있는 두꺼운 전단지를 마구 살포하고 회오리가 발발하고 태풍이 강타하고 쓰나미가 쓸어가고 원전이 폭발하고 지구 곳곳이 아픈 밤. 명명백백하게 비정규 세대라고 명명당한 우리 세대.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세울 틈도 없이 주저없이 초 단위로 할인되고 우리는 우리 세대에 장기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주인공인데 누가 누구의 시간을 할인하고 세일하는가? 누가 누구의 삶을 분리하고 분배하는가? 피도 눈물도 없이 총도 핵도 없이 남성분이 이 시를 또 이렇게 낭독을 힘있게 해주시니까 또 다르게 느껴지네요. 제가 눈으로 읽었을 때랑. 그러니까 안현미 시인이요, 직장인이에요. 이렇게 요새 개콘에 보면 약간 레디비 노래를 해갖고 어렸을 때부터 뭐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직장인 막 이러잖아요. 그 유머를 저희 12살 된 아들이 안현미 씨한테 해줬는데 웃음을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웃었던 그 시인의 모습을 보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안현미 씨는 꿈도 되게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 능력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시를 쓰면서 느꼈던 어떤 비애감? 여기 보면 비정규 세대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거나 학벌이 있거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사회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활이 좀 공공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저렇게 하고 직장 생활도 저렇게 하고 대단하다. 근데 직장 생활도 그냥 직장 생활이 아니라 굉장히 일을 진짜 많이 해야 하는 직장을 다니셨어요. 항상. 그리고 지금은 서울시 문화재단의 남산의 그 예술지원팀에서 또 일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연인문학창작촌의 매니저로 6년 동안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런 시를 썼다는 게 저는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옆에 선생님 지난달에 이영주 씨는 하실 때 네. 오셨었는데 네. 네, 소개해 주세요. 오늘 새로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성함하고. 저는 김지연입니다. 아직 시에 잘 몰라요. 그렇지만 계속 느낌을 받으러 왔습니다. 일단 낭독하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사랑의 사계. 어떤 시집이죠? 이거 사랑은 어느 날 쓸 텐다. 사랑의 사계. 네. 그게 22페이지에 있어요. 네. 사랑의 사계. 봄. 꽃이 피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듯 사랑이 시작되었다. 가을. 장마가 지나가듯 사랑이 지나갔다. 마침표가 도착했습니다. 겨울. 합체라는 해체를 전제로 한다. 그리하여 사랑이여 차라리 죽는다면 당신 손에 죽겠다. 이 시는 책이 있는 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시예요. 그러니까 낭독을 할 때는 그 단어만 들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그리하여 이건 고딕으로 써 있고 진하게 볼드 처리가 돼 있고 봄 한 다음에는 느낌표, 장마는 이렇게 빗금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형상화된 시인데 이런 걸 구체시라고 해야 되나?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 구체시를 많이 쓰는 분은 없으니까 약간 구체시를 시도한 그런 시였는데 낭독을 해주시니까 또 이런 형상이나 구체적인 어떤 건 안 보이고 단어만 그런 육성만 들리니까 마지막 구절이 남네요. 사랑이여 차라리 죽는다면 당신 손에 죽겠다. 너무 훌륭하네요. 이렇게 낭독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니까 본인 순서 올 때까지 되게 긴장하신 이쪽의 분은 굉장히 긴장하는데 이쪽 분들은 막 편하게 즐기시는 게 막 느껴져요. 예. 안녕하세요. 소개, 예, 저는 박주림입니다. 저도 먼저 시인 이영주 시인하고 지금 또 왔는데 시를 저는 참 어렵게 생각을 해요. 읽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지난번에 시는 정말 어려워서 뼈와 살과 탄 그런 시를 정말 제 몸으로 다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번 충분히 시는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좀 눈 감고 많이 이렇게 느끼려고 애를 썼는데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형상화 그림으로 그려지는 게 참 좋았었어요. 근데 예, 맞아요. 이번 이영주 시는- 씨는 좀 그림이 그려지는 예. 게 많이 있었죠. 예. 근데 아까 정치적인 시 먼저 거를 듣는데 정말 네. 울컥했어요. 울컥하죠. 정말 시를 잘 쓰시는구나. 예, 제가 시를 더 어려워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사실 서울에서 오느라고 좀 늦게 왔는데 오늘 은평 뉴타운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별의 재구성에 있는 뉴타운. 예. 뉴타운 천국을 읽으려고 해요. 46쪽에 있어요. 네. 이런 시들도 어쩌면 정말 아까 생활하고 뭐하고 다 보일 수 있는 시가 정치적인 시였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에 저는 정말 시인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뉴타운 천국. 저녁을 훔친 자는 막루에서 펄럭거리는 깃발에 피를 퍼부었고 권력과 자본의 화치는 미친 화마를 불러왔다. 북적이는 시장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지혜롭게 늙어가던 포도나무는 철거 용역들이 함부로 휘갈긴 빨강 레커 스프레이 해골들만 득식을 거리는 철거촌에서 포크레인에 치켜 죽었다. 한 번 태어났지만 돈이 없으면 두 번도 세 번도 죽어야 하는 세상. 저녁을 훔친 자들만의 장밋빛 청사진 뉴타운 천국. 두꺼봐 한 집 줄게 새 집 다오. 두꺼봐 내 집 주니 새 집 주네. 풀 정처도 없이 뿔 정체도 없이.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 느닷없이 왼손을 잘리고 남은 생을 오른손잡이로 살아가야 하는 왼손잡이처럼 자신의 뿌리를 잘리고
남은 생을 자신의 뿌리 바깥에서만 살아가야 한다. 이 뉴타운 천국이라는 시를 쓸 때 안현미 시인이 시를 쓸 그 시점이 기억이 나요. 그때가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이었나? 그때 이렇게 서울 아마 지방선거였을 텐데 서울시는 다 각 구마다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동을 뉴타운으로 해서 좀 더 살기 좋은 뭔가 이렇게 투자 가치가 있는 곳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엄청 내걸고 지금 서울이 다 뜯어 고쳐지면서 공사판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은평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안정이 되고 지금도 진행 중인 곳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일산도 마찬가지죠. 뉴타운이죠. 저는 일산 토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 3살 때 이사 와서 쭉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고향이에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다시 아버지 고향으로 와서 결혼하기 직전까지 살고 결혼해서도 여기서 살다가 얼마 전에 운정으로 잠깐 이사 간 거예요. 또 올 것 같아요. 왠지 일산으로. 근데 그 뉴타운이라는 게 개발 논리에 입각한 그런 거잖아요. 그 안현미 시인이 이제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이런 시에서도 보이고 아까 전에 그 정서의 결을 만지는 그런 어린 시절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게 다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우리가 살았던 어떤 현대사의 굴곡 속에 놓여있던 한 개인이 이런 시집으로 완성된 게 아닐까. 그리고 안현미 시인이 살던 어떤 집도 거기가 청량리 근처에 전농동이라는 곳에 사셨거든요. 예, 아마 시집에도 전농동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가 뉴타운 개발이 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자기 집을 버리고 전세로 옮기는 상황이 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쓰신 거예요. 제가 꼭 시인도 아닌데 시인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예. 그러면 천혜순 선생님일까요? 맞나요? 제가 성함을 기억하는 분이 있고 이게 인상적인 이름이거나 그러면 맞아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천혜순. 맞죠? 예. 기억력이 있고. 이 선생님도 이영주 시인 하실 때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2번만 뵈면 이름을 이렇게 외운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지만. 저는 이름은 천혜순이고요.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영주 시인님 때 참여를 했었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낭송을 이렇게 해본 건 몇 번 안 되는데 어쨌든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또 팟캐스트에 들어가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고 또 제가 낭독한 거를 딸한테 들려줬더니 참 재밌어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셔요. 예, 깨끗하게 음색 다 녹음 잘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 정도만 하면 다 깨끗하게 돼요. 예, 재밌었어요. 예. 오늘은 어떤 시 낭독? 오늘은 이별의 재구성이에요. 네. 85쪽에 있는 계절병이요. 그 시도 좋아서 접어놓은 시인데 역시 다들 계절병. 고독은 나무처럼 자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의 커다란 구멍이고 끝끝내 삶은 죽음입니다. 거대한 고래처럼 거대한 고독이 두려운 나머지 시간을 밀거래하는 이 도시에서 서로가 서로의 휴일이 되어주는 게 유일한 사랑입니다. 병인을 찾을 수 없는 나의 우울과 당신의 골다공증 사이를 자객처럼 왔다 가는 계절, 그 그림자를 물고 북방구로 날아가는 새 한 마리의 날개 같은 달력 한 장, 가없는 당신, 나의 엄마들. 왜 모든 짐승들에겐 엄마라는 구멍이 필요한지, 시간조차 그 구멍으로부터 발원하는 발온수 같은 것 아니겠는지. 시도 때도 모르고 철없이 핀 꽃처럼 울다가 웃다가 고독은 나무처럼 자라고 계절을 바꾸어 타고 먼 바다로 헤엄쳐가는 물고기가 수면 밖으로 제 그림자인 양 쳐다보는 나무는 엄마라는 구멍처럼 고독합니다.
가엾은 당신, 나의 엄마들, 끝끝내 삶은 죽음일 테지만 죽기 위해 제 기원을 찾아 무트로 돌아오는 거대한 포유동물처럼 젖이 아픈 계절입니다. 안현미 시인의 시를 되게 여성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꼭 시에 꼭 여성성 이런 거를 강요하는 거는 저는 좀 이렇게 약간 반대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남성 시인하고 어떤 차별되는 남성 시인은 절대 쓸 수 없는 그런 시를 안현미 시인은 많이 써요. 첫 시집의 제목부터 곰곰이잖아요. 여자가 되기 위해서 마늘을 먹던 이 계절병이라는 시도 또 이렇게 저 어머니 같은 목소리로 젖이 아픈 계절입니다. 이렇게 딱 끝맺는데 막 가슴이 울컥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김태형 씨 아까 오셔가지고 처음에 이름을 소개를 해주신 분은 어떻게 오셨는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태형이고요. 일산은 초등학교 때 이사를 와서 여기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나오고 20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제가 낭송할 시 제목은 공공이라는 시집 안에 있는 114페이지에 화전 간다라는 시예요. 근데 이 시는 화전이라는 곳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신촌에 나가는 곳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자로는 이제 꽃화자에 밭전자인데 사실 이쪽에 가보게 되면은 꽃보다는 되게 어떤 군사 그 군 부대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헬기장이랑 비행장이 있어갖고 개발 제한 구역이 국방대학원이 있고 항공대가 있고 그리고 예전엔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개발을 못하던 곳이었죠. 그래서 그 글자랑 다르게 되게 좀 되게 어떤 우울한. 개발이 안 돼 있고 좀 삭막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수색교 쪽도 이제 생각이 많이 나서 이 시를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다 대고 낭송해야지 깨끗하게 돼요. 네. 자석이 없는 자석버스를 타고 간다. 산표 연탄 이름만 남아있는 자리. 백미러 같은 낫달 떠 있다. 이번 정류장은 수색극장 앞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구름다리입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구름다리 건너 검문소 앞에서 검문당하는 청춘 이등병의 배지를 달고 있다. 물빛처럼 푸른 군복, 수색엔 온통 일렁이는 것들만 살고 있다. 점점점점점. 다음 정류장은 항공대학교입니다. 빨강 에나멜 구두를 신고 파란 종이 비행기를 날려보내던 산표 연탄보다 활활 타오르던 시절 어디에도 없다. 자석이 없는 생을 타고 간다. 꽃밭은 없고 이름만 남아있는 화전 간다. 아까 전에 시집 안 갖고 왔다고 당황하시더니 이런 좋은 시를 너무 잘 읽고요. 저도 어렸을 때 일산에서 학교를 신촌으로 다녔어요. 6학년 때부터. 그래서 그 명성 운수 그 시외버스였을 때 그 화전을 지날 때 항상 군인들이 검문을 해요. 그러니까 버스를 그냥 무시로 세워서 탄 사람들 다 검문하고 다시 내리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시절을 알고 있는 그리고 그런 일산 주민과 그런 걸 또 시로 쓴 안현미 시인의 콜라보 잘 들었고요. 다 옆에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 최경량인데요. 최경량 선생님이요? 네. 체크하는 거예요, 그냥 저. 저 지금 떨리긴 하는데요. 저는 사진 찍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진 찍다 보니까 또 뭔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데 또 이렇게 들을 수 있고 하는 거를 저는 홈페이지를 가끔 들어가요. 그래서 시에 대해서는 읽어본 적이 없는데 잘
그래서 이번에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왔고요. 그래서 저는 대화동에서 대화도서관에는 곰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곰곰에서 도대체 곰곰이 뭔가 보니까 여자가 되기 위해서 곰이 마늘을 먹은 그 짧은 그런 시였는데요. 그게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뭐가 좀 인상적이었냐면 브림 나이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시가 그걸 읽고 싶어요. 근데 아까 페이지를 찾았는데요. 네. 찾아드릴까요? 60페이지예요. 저는 근데 너무 길긴 한데 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도 되나 몰라. 근데 하시다 보면 떨림이 잦아들 수도 있어요. 그 요새 그 JTBC에서 하는 거 유나의 거리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콜라텍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저는 콜라텍이 젊은 사람만 가는 건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새는 이제 중년 나이 든 사람들 이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에 찜질방을 갔는데 그 유나의 거리 거기에서 그 사람이 김옥빈이라는 사람이 소매치기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촬영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나오는 씬이 10분인가 15분인데 한 4시간 5시간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인상 깊었고요. 너무 또 조용한 것들만 이렇게 낭독하시니까 좀 저같이 획기적으로 이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네. 대낮에 브림 나이트로 오실래요? 장바구니를 들고 와도 좋아요. 입장료 3,000원만 내시면 검은 커튼이 쳐진 카운터에서 웨이터 클롬을 찾으세요. 시장 바구니에 담긴 생선처럼 한물간 스타들도 있어요. 조용팔과 너우나 패스김이 보이지요. 왕년의 스타들 노래를 들으며 휙휙 돌아버린 세상 우리도 빙빙 돌아봐요. 파트너가 없으시다고요? 정육점 불빛 같은 조명 아래 남자들을 못 보셨군요. 거기 전깃줄의 제비처럼 양복을 빼입은 남자들이 총총히 앉아 있잖아요. 그들 모두 저격수를 기다리는 제비들이죠. 장바구니에 담아온 장총을 꺼내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제비를 향해 방아쇠를 당겨요. 총알이 빗나가도 제비는 영락없이 당신에게 사로잡힐 테니 걱정 같은 건 붙들어 매세요. 이제 준비가 되셨나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원으로 갈 테고 남편은 불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있을 테니 안심하세요. 그럼 시작할까요? 간드러지게 꺾이는 트로트에 맞춰 비등긴 일상을 털어버리세요. 브림 나이트가 왜 브림 나이트인지 아세요? 사모님? 반찬 걱정, 돈 걱정, 오만 걱정 다 잊어버리고 신나게 몸부림치는 곳이라서 브림 나이트죠. 몸부림 나이트는 좀 저급하잖아요. 우리 고급스럽게 몸부림쳐봐요. 한물간 삶도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신다고요. 그럼 내일도 대낮에 브림 나이트로 오실래요? 사모님? 전혀 안 따르는 아니요, 브림 나이트라는 게 너무나 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딱 제가 많이는 안 읽었는데 그 곰곰하고 이게 인상적이어서 네, 한번 읽어봤어요. 감사합니다. 전혀 안 따오신 것 같은데요. 옆에 선생님. 근데 매번 낭독을 청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떨려요. 막 그러시는 분이 더 잘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탄현동에서 온 박예순이고요. 직장인이고요. 그리고 친구 소개로 여기 오게 됐고요. 그리고 또 친구가 여기 또 낭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일 좀 짧은 걸로 했는데 아까 또 설명해 주시는 게 제일 더 겁도 없이 또 이렇게 어려운 걸로 제가 하게 돼서 좋았던 시예요. 예. 너무. 아니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짧지만 제가 또 감성으로 이렇게 좀 느껴지면서 또 저한테 긴 시가 됐어요. 그래서 저기 이별의 재구성의 60쪽의 와유를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옛사람 되어
한지의 시를 적는다면 오늘 밤 내리는 가을비를 정갈이 받아두었다가 이듬해 황홀하게 국화가 피어나는 밤 해를 묻힌 가을비로 오래오래 먹먹토록 먹을 가라 훗날의 그대에게 연서를 쓰리. 국화는 가을비를 이해하고 가을비는 지난해 다녀갔다 하면 훗날의 그대는 가을비 내리는 밤 국화 옆에서 옛날을 들여다보며 홀로 국화술에 취하리. 김숙 선생님이신가요? 이는 안 적으시. 네. 신청 안 하시고. 아니 저는 저번에 시즌 1 때 예. 접수하면 저 11월까지 쭉 가는 아. 건 줄 알고 저는 클릭을 안 했어요. 그게요. 이 선생님이 그 사서 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발령 가시는 바람에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도 오셔서 다행히. 그래서 저는 그냥 안 했거든요. 저는 직장인이고요. 일산 산지는 한 2002년도 이사 왔으니까. 저는 책 읽기를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소설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좋아해서 그냥 도서관에 책 빌리러 왔다가 반납하는데 엘리베이터에 저번에 멘트랑 똑같은 거 지금 재방송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그 낭독 팟캐스트에다 이렇게 예, 제가 댓글 올렸어요. 참 재밌었어요. 임팩트가 강한 행사였어요. 도서관 이용하면서 제가 도서관 제가 후곡마을 살아서 뭐 가까운 마두도서관, 대하도서관, 덕이도서관, 백석, 아람누리 즐겨 이용하는 도서관이에요. 한매도서관까지 집에서 산보로 20분 정도 걸리고 차로 가면 뭐 10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임팩트가 제일 강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참 재밌었어요. 그런 댓글 많이 환영해요. 저 그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제 목소리를 녹음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그 팟캐스트에 제 목소리 들으니까 내 목소리 괜찮더라고요. 아, 괜찮으세요? 네. 너무 길게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이별의 재구성 53쪽에 낭독하겠습니다. 뿐, 개미도 참새도 물고기도 사무원도 세상 속 개미로 참새로 물고기로 사무원으로 살아갈 뿐 일상을 오로리 견뎌낼 뿐 다만 그뿐. 이거는 제가 요즘에 그냥 생활이 그래서 생활하면서 아주 함축적으로 동화를 보는 것 같았고요. 그냥 팍 와닿았어요. 그냥 제일 짧으면서도 그냥 내 생활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개미 뭐 참새 이런 거 다 비유한 거지만 다 견뎌낼 뿐 다만 그뿐. 이상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마지막 순서여서 계속 떨리셨을 때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장 이렇게 보세요. 네, 고양시에서 살고 있고 고양시에서 직장도 다니고 있는 정은경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목이 낭독회라고 해서 그냥 시인이 시를 읽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 준비 없이 왔고 또 옆에 계신 분도 제가 그냥 시를 들을 마음의 준비만 하고 가면 된다고 그냥 모시고 왔는데 시집도 옆에서 안 빌려주셨으면 낭독도 못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떠셨어요? 그런 준비 전혀 없이 왔는데 쭉 낭독하시는 거 보고 네. 뭔가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를 사랑하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도 듣고 또 낭송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뭔가 힐링이 되는 듯한 은혜 받으시는 네. 처음에 하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농담이었는데 정말 그 진감이 되는 저는 곰곰이라는 시집에서 110쪽에 있는 우리 엄마 통장 속에는 까치가 산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엄마 통장 속에는 까치가 산다. 귀퉁이가 닳고 다른 통장. 지출된 숫자 같은 앙상한 나뭇가지 하나 없어도 우리 엄마 통장 속에는
까치가 산다. 고향집 감나무 꼭대기 까치밥같이 붉은 도장밥 먹으며 우리 엄마 통장 속에는 까치가 산다. 상처도 밥이고 가난도 밥이고 눈물도 밥이고 아픔도 열리면 아픔도 열매란다 얘야. 까치발을 딛고 나 엄마를 따먹는다. 내 몸속에는 까치밥처럼 눈물겨운 엄마가 산다. 더 나와주세요. 아까 맨 처음에 오셨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되게 난감해하시는 분. 예, 앞에서 하신 분 제가 참 좋아하는 저희 후배인데요. 저기 그냥 따라왔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저기 파주에서 온 노성숙입니다. 아, 저는 이렇게 진짜 시집 빌려주셔갖고 이렇게 언뜻 보는데 여기 그 다알리아라는 꽃이 나와서 이 시 엄마가 다알리아를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냥 요 한 구절 때문에 이 시를 읽어볼까 합니다. 곰곰의 102페이지입니다. 기차표 운동화. 원주 시민회관서 은행원에게 시집가던 날 언니는 20해 정성스레 가꾸던 디란 꽃밭에 다알리아처럼 눈이 부시게 고왔지요. 서울로 돈 벌러 간 엄마 대신 초등학교 입학식 날 함께 갔던 언니는 시민회관 창틀에 매달려 눈물을 떨구던 내게 가을 운동회 날 꼭 오마고 약속했지만 단풍이 흐드러지고 천군백군 깃발이 휘날려도 끝내 다녀가지 못하고 인편에 보내준 기차표 운동화만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토닥토닥 집으로 돌아온 가을 운동회 날 언니 따라 시집 가버린 뒤란 꽃밭엔 금방 울음을 토할 것 같은 고추들만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지요. 마지막 선생님 노성숙 선생님이 낭독을 해주신 기차표 운동화를 읽다가 또 막 가슴이 저는 그러니까 다른 여기 있는 이영주 시인, 오은 시인, 이준규 시인하고도 제가 다 친하거든요. 저 라인업을 형성한 건 저하고 친하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하면 절대 거절을 못할 사람들만 라인업을 형성을 해놨는데 다들 저 시인들이 지금 제일 활동도 많이 하고 아주 잘 나가는 시인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안현미 시인 같은 경우는 제가 습작 시절부터 알던 사람이라 되게 각별하게 친한 것도 있고요. 이런 기차표 운동화 같은 시를 읽으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시인의 생애가 확 와닿아요. 그러니까 이 곰곰 시집이 랜덤 하우스 중앙이라고 문예중앙 첫 시선에 나왔다가 그게 잠깐 이렇게 폐간됐었어요. 그 시리즈가 지금 저기 들고 계시는 도서관에서 구비된 저게 첫 번째 나왔던 판이고요. 이거는 이제 복간되면서 문예중앙에서 새로 나온 거예요. 제 첫 시집도 여기서 나왔는데 제 거는 복간을 안 해주더라고요. 첫 시집이 다 소진이 돼야 어쨌든 그래서 안현미 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해서 많이 팔려서 복간도 되고 피터 레빗도 좀 사랑해주세요. 근데 이 복간되면서 달라진 게 뭐냐면 안현미 시인의 첫 번째 시집에서는 없었던 시마할이라는 제목의 시인의 그 자전 산문이 있어요. 그게 참 읽을만 하거든요. 시인들은 참 산문도 잘 써요. 근데 자기 자신의 어떤 일대기를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좀 뭐 알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시인의 개인사긴 한데 안현미 시인은 어머니가 두 분이에요. 낳아주신 어머니, 키워주신 어머니 이렇게. 그리고 키워주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그분이 병원에 계셨을 때 제가 다 옆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기차표 운동화를 주었던 언니
그러니까 이복 언니죠. 그리고 그 태백에서 그 사복 근처 그 태백에서 어린 유년을 보냈을 때 이야기, 전 그런 것들을 다 시인에게 들었기 때문에 시인의 어떤 시를 보면 안현미 시인은 얼굴을 알고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이렇게 더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다음 주에 다 오실 건데 시인을 보면 또 느껴. 지금 이 자리에 시인은 없지만 시인이 아주 그냥 꽉 찬 것 같아요. 안현미가. 왜냐하면 시인 없이 이렇게 읽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1, 2회로 이렇게 나눠서 한 거고, 만약에 이 자리에 시인이 있었다면 시인의 말로 시인이 막 끼어들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차단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제 맘대로, 그리고 제가 느낀 안현미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 하프 연주까지 듣고 여기 참여하신 선생님들 시도 하나하나 다 읽어봤는데도 시간이 아주 경제적으로 흘렀어요. 그 지난번에는 거의 막 9시 20분 막 그랬는데 제가 참 할수록 운영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늦게 끝나면 돌아가실 때도 힘든데 이렇게 아주 경제적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근데 아까부터 사진 찍어주시고 하셨던 오늘 출연자는 혹시 내일 신문에서 그러셨구나. 예, 말씀하셨어요. 이상한 선생님 말씀하셨고, 이상한 선생님도 이 시를 낭독하시겠다고 했는데 아기들 때문에 먼저 가버리셔가지고, 네, 아기들이 졸리고 저녁 시간이라서 버티질 못하신 것 같아요. 내일 신문에서 오신 기자. 혹시 안현미 시인의 시를 낭독하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건가요? 보고 싶어요. 오세요. 여기 오신 분은 다 오셔야 돼요. 유영진 시인의 시간은 없어요. 저는 진행자니까요. 제가 이거를 6개월 동안 진행한다고 했더니 이 고양시 도서관 센터 사서분들이 번외로 이 낭독회가 끝나면 우리 사서끼리 유영진 시 낭독회 해주겠다고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비공개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제가 이 낭독회를 준비한 이유도, 저도 시 쓰는 사람이고 저도 시집을 계속 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낭독회를 준비하는 저 시인들이 저한테 영향을 주고 받은 시인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친해서 거절 못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저 시인들의 시를 좋아해요. 그리고 저 소설가 두 분의 소설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활동하고 있는 많은 시인들과 소설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편애하는 편파적인 낭독회예요. 그래서 리스트에 끼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불러주냐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어딘가에서 있을 텐데, 저는 제가 13년 동안 문학 활동을 하면서 저에게 어떠한 것을 크게 영감을 주거나 그리고 그런 어떤 마음을 주고받은 느낌을 가진 사람들, 문학적으로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이 낭독회 끝날 때까지 오시면 정말 아마 6개월 후에는 그 큰 은혜를 어디로 갚아야 할지 막 이러면서, 저는 그냥 시나 문학으로 갚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문학을 즐겨주시고 도서관을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문학 코너를 소외받지 않게 해주시는 게 저한테 가장 큰 은혜에 대한 보답? 그리고 유영진 씨도 좀 많이 사랑해주는. 어쨌든 오늘 너무 재밌게 참여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안현미 시인을 모시고 오늘 이 낭독했던 시에 대한 질문거리, 아니면 그분한테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거 준비해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안현미 시인이 굉장히 재밌고 발랄하신 분이라서 그 시간은 아마 오늘보다 더 빨리 많이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Ni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Tout ça m'est
regrette rien. C'est payé, balayé.